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은 그간 책 하울 영상 보여드리다가 이번에는 책 추천 영상,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소설 한 권과 에세이 두 권, 하나를 에세이로 봐야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총 3권의 책을 갖고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권 다 재밌게 읽은 책들이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 권은 좀 어렵긴 하겠다. 그래도 아무튼 책 추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아니에 르노의 세월. 아니에 르노 어마어마한 작가죠. 202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노벨문학상도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네요. 아무튼 이 세월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방구석 독서 모임도 했을 정도로 아니에 르노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그때 가져보고자 했었는데, 아니에 르노 작품 하면 아마 많이 좀 읽어보신 게 단순한 열정 정도? 워낙 짧은 작품이라서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 어쨌든 다양한 책들이 좀 나오면서 접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세월을 읽어보기로 좀 결정했던 이유는, 아니에 르노가 언젠가 노벨문학상을 받고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어가 이제 아니에 르노에게 어떤 책을 좀 추천하냐 독자에게 자신의 책 중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아니에 르노가 추천했던 책이 요 세월이라는 책이긴 했거든요. 사실 앞에 말을 좀 덧붙인 게, 자신은 자신의 책 어느 것도 서로 닮아있다고 완벽하게 느끼진 않는다, 그럼에도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요 세월을 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 르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신의 작품을 요 세월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작품 시작하기에 딱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량도 꽤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내부의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또한 작품 자체가 좀 낯설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소설인가? 아닌가? 일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마치 영화 스틸컷 같은 걸 보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작품 내부 속의 여러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억을 회상하고 그 여자 캐릭터에 대해서 화자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냥 한 여자 캐릭터의, 소설 캐릭터의 한 세월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게 하겠지만, 아니에 르노 작품이 워낙 많이 주목을 받고 했던 것은 이 작품이 대부분 그녀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그럼 아니에 르노의 이야기인가? 그런데 또 소설이기도 하고, 자, 이 부분에서 아니에 르노 문학작품을 이야기할 때 자전적 소설, 오토픽션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보고 또 읽어본 바에 의하면 아니에 르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담는 것에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transpersonal I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을 초월한 나라는 화자를 내세우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바를 통해서 개인의 이야기를 하지만 시대나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내어서 그 시대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전 시대를 대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아주 개인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면모 역시 드러내고 있고요. 사실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이야기긴 하죠. 그래서 뭐 자전적 이야기라는 거야? 아닌 거야? 뭐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에 르노가 오토픽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면 좀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몇 작품에서 화자와 자신은 분리되어 있었다. 비록 둘의 삶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소설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남자의 자리를 쓰면서 나는 아버지를 이야기했고, 아버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딸은 현실의 나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지점에서 나의 글 속 화자와 진짜 나는 구분하기 모호한 지점에 이르렀다. 이것은 가면을 벗으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글쓰기를 위함이었다. 그로써 나는 진정 살아있는 경험을 쓸 수 있었다. 소설도 자서전도 아니다. 오토픽션 역시 어울리지 않는다. 소설 속 나는 개인을 넘어선 나다. 그건 작품 속에서 자아를 만들고 나를 자전적으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나의 경험 안에서 가족, 사회, 열정적 현실을 잡아보려는 시도의 결과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 작품 그렇게 재미있다거나 쉽게 읽히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뭐랄까 서사적인 차원에서는 되게 이런 톱니바퀴들이 하나씩 빠져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작품 전체로 보자면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기억되겠구나, 그런 느낌 정도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아니에 르노에 관심이 생기시거나 아니에 르노의 작품을 좀 더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요 세월이라는 작품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썼던 마지막 문단 한 문단 정도 읽어봐 드리면서 세월 이야기를 마치죠. 노벨문학상 수상 이유가 생각난다. 아니에 르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물고, 어쩌면 허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한 여자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우리는 그녀가 제공하는 정지 화면들을 읽어낸다.
아주 멀게 혹은 아주 가깝게.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고 아무것도 없기도 하다. 그리하여 모든 장면들은 사라진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세월이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옷깃을 여미고 앞으로 걸어간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책은 캐롤라인 랩의 명랑한 은둔자. 이 책은 좀 그래도 입소문을 많이 타고 읽힌 책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저도 추천을 여러 번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읽어보거나 들어본 작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직접 읽어보았을 때는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데는 역시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독서하고 글 쓰는 은둔자의 개인적 일기, 글들, 그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에세이라는 장르가 되게 가볍게 소비되긴 하지만 캐롤라인 랩의 글은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진 않습니다. 실제로 읽어보시면 상당히 글을 잘 쓴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그녀가 썼던 많은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성격의 글들을 갖고 있습니다. 중독에 대한 이야기, 알코올 중독, 그리고 거식증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이죠. 저 역시 많은 에세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명랑한 은둔자라는 작품을 여전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때 과연 어떤 요소가 이 작품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생겼었거든요. 제가 찾아낸 그 답은 역시 솔직함에 있습니다. 작가는 글 쓸 때 독자를 예상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쓰기도 하지만 항상 작가가 싸우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얼마나 솔직하게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가. 작가는 늘 자기 검열과 항상 싸우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에세이나 일기 이런 글들은 더 심하죠.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글로 드러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캐롤라인 랩의 글이 완전히 아주 자극적이고 날것에 가까운 그런 문장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다듬어진 글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이 작품 속에 있는 내용들, 여러 글들을 보면은 그녀는 자신의 치부로 여겨질 만한 것들, 여러 중독에 대한 문제들이나 편견에 대한 것들, 그리고는 자신이 성적 관련해서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것까지, 그런 부분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솔직하게 드러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캐롤라인 랩의 글이 상당히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에세이를 읽다 보면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글들이 좀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목정원 작가의 글도 그렇긴 하지만 이 캐롤라인 랩의 명랑한 은둔자 역시도 읽노라면 뭔가 나도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렬하게 들었거든요. 이것은 그녀가 던지는 주제 그리고 또 글 역시 모두 좋았기 때문이겠죠. 물론 내부의 거식증이나 이런 문제들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긴 했어요. 어쨌든 책을 좋아하는 은둔자형 독자분들이시라면은 이 캐롤라인 랩의 글은 역시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에세이를 많이 읽는다고 했지만 사실 생각보단 조금 까다롭긴 하거든요. 가능한 좋은 에세이, 잘 쓴 에세이, 단순하고 가벼운 글이 아니라 좀 더 진중하고 안에 무언가가 담겨있는 그런 것들을 읽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책이었습니다. 이 정도 추천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역시 제가 썼던 글 일부를 들려드리면서 책 추천을 마치도록 하죠. 그녀의 글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그 솔직함을 우선한다. 문장이 좋고 위트가 있고 얼마나 날카로운 시선을 가졌는지는 부차적인 요소다. 캐롤라인의 글이 독자에게 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무엇보다 솔직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 치부를 드러낸 시점에서 이미 그녀는 자신의 약점에서 벗어나 과거의 허물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가 과연 자기 허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계속해서 시도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일로부터 끈덕지게 탈출을 시도했다는 것. 그리하여 감히 단언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캐롤라인의 글은 그녀 자체를 읽는 일이다. 그녀가 남긴 분신, 원형에 가까운 흔적. 우리는 가까스로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마지막 추천책은 헬렌 함프의 체링 크로스 84번지. 뉴욕에 사는 가난한 작가와 런던의 중고 서적상이 바다를 건너 꽃피운 우정의 편지들. 1949년 어느 가을날 체링 크로스가의 헌책방으로 편지 한 통이 날아든다. 사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이 작품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소설은 아니고요. 편지의 모음이에요.
실제 이 헬렌 함프라는 작가와 그리고 헌책방 주인이 서로 나눴던 그 편지들의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편지들 중에서 되게 사무적인 편지들이 많아요. 어떤 책이 필요합니다. 그 책은 없습니다. 다른 책 이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왜 없죠? 뭐 이런 식의 편지 왕래들이 좀 가득하기도 하거든요. 결국 어쨌든 이 둘의 관계는 서점 주인과 손님의 관계이기도 해서 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왜 이 작품이 화제가 되었을까? 그것들은 아마 읽어보시면 좀 짐작을 하게 되시는데, 이 멀리 떨어진 서점과 손님이 오랜 시일을 두고 나누는 편지에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어떤 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이 1949년이거든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서점 쪽 같은 경우는 물자가 되게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알고 뉴욕에 사는 가난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여러 가지 먹을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편지 왕래를 통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단순히 손님과 서점 이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의 어떤 정을 나누는, 말 그대로 프렌드십이 생기게 된 것이죠. 더욱이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 이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좀 기여한 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책을 구하고 보내주고 하는 이 편지 속에서 심지어 때로는 무례한 글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발 좀 일 좀 하세요. 도대체 책을 언제 보내줄 거예요? 이런 말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이 나누는 이 편지들을 보자면은 어떻게 인류가 전쟁이라는 시기를 끝내고 또 그 힘든 시기들을 버텨왔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책을 좋아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내부에 언급되는 이 헬렌 함프가 구하고자 하는 책들은 대부분 좀 모르는 것이 많긴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녀가 언급한 책들을 좀 많이 읽어봤더라면은 좀 감회가 다를 것 같기도 했었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워낙 좀 일반적이지 않은 좀 전문가적인 책들이 많아서. 분량이 상당히 짧고 편지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슴 따뜻하게 교환되는 편지. 책을 좋아하시고 중고서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서점은 더 이상 없다고 하네요. 이미 사라진 지 좀 오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헬렌 함프가 이 편지를 나눈 20년 동안은 실제로 이 서점을 직접 찾아가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찾아가 보고 그때 이후로 쓴 글이 또 남아있는 걸로 알긴 하는데, 제가 그거는 읽어보진 않긴 했네요. 관심이 생기신다면 그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한 문단 읽으면서, 대부분 사무적이고 책에 관한 내용 일색이었던 편지였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는 사람 이야기가 있었다. 고객을 대하는 서점의 편지가 조금씩 편해지고, 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원의 개인사와 아이들까지 신경 쓰는 헬렌 함프의 글을 보는 일에서 우리는 단순히 편지의 왕래만을 보지 않게 된다. 이들의 이야기는 곧 시대의 증언이다. 참혹한 시기를 인류는 어떻게 버텨왔는가? 그 답이 20여 년간의 편지에 있다. 자, 이렇게 3권의 책을 이번에 추천드려 보았습니다. 소설 한 권과 에세이 한 권과 그리고 서한집 한 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3권 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독서였고요. 아니 에르노의 세월은 조금 쉽지는 않긴 했었지만 오히려 아니 에르노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그녀가 원하는 문학관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글로 표현되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캐롤라인 랩의 명랑한 눈전은 정말 좋기도 했었고요. 이 3권이라면은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후회하시진 않으리라 생각이 들긴 하고요. 정말 괜찮으셨는지 나중에 꼭 읽고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책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책 추천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